이것도 비과세 해줄게. 이것도 비과세 해줄게. 굉장히 투자의 성과가 훌륭한 거죠. 할인가로 매입이 가능하다. 청약 가점이 최대는 32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가격이 3배, 4배 막 이렇게 뛰어버린 거예요. 공시가격 얼마냐? 2억 1,800이더라. 매력 있잖아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기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좀 굉장히 핫한 어떤 정책적인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을 계속 비과세 맞으면서도 다주택자로서 또는 재개발 물건을 내가 추가적으로 계속 가져가는 그러한 전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되고도 내 집 계속 비과세 받는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바로 어제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 내용에 좀 기존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도 있지만 신규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내용을 좀 공유해야 되는데, 세법 관련한 거다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좀 쉽게 간결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보통 이제 빌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물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지금은 이제 장기임대주택 10년 보유하는 장기임대주택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이, 좋은 혜택들이 많이 있었지만 혜택을 어느 순간 다다다가 없애버리고 별로 남은 혜택이 없어서 임대사업자 해서 뭐해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혜택이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바로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었죠. 근데 그전에는 이것을 평생 한 번만 받았어요. 생애 딱 한 번. 최초 거주택에 대한 비과세. 근데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계속 비과세를 계속 받으면서 주택을 이전에 갈 수 있었었는데, 임대사업자 혜택 너무 많아 이러면서 한 번으로 딱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 횟수 제한 없이 다시 그전과 똑같이 제한 없이 거주주택 비과세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감이 안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제 김씨가 A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주택 1번, 2번, 3번을 비아파트인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다 등록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집을 살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커서 좀 학군지로 이동해야겠다. 학군지로 이동하면서 이 집을 2년 실거주하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들의 거주택은 2년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규제적 상관없이 무조건 2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2년을 살고 2년 거주 후에 이제 학군지로 이동을 했어요. B로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 집값이 좀 올라서 얘를 어떻게 해요? 비과세를 받은 거예요. 비과세. 얘를 비과세 받고 났어요. 여기로 갔는데 여긴 학군지니까 어때?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학교에 대한 어떤 이전 때문에 또 다시 이사를 가야 돼. 또 이사 가야 돼. 그래서 다시 집을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보니까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비과세 안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어떡합니까? 아이랑 떨어져서, 아이는 그 학교 근처에 어디다가 엄마랑 같이 뭐 있고, 아버지는 또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약간 굉장히 좀 안 좋은 환경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를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 네가 만약에 이사를 가서 여기서 살아. 그러면 여기 2년만 살면, 이것도 거주 요건만 채웠으면 이것도 비과세 해줄게. 자, 그리고 C주택으로 또 가. C주택으로 또 가서 여기서 또 2년 살면 이것도 비과세 해줄게. D로 또 가도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비과세 받으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제적인 부분에서의 장점이다. 왜냐하면은 이거 다 갖고 있잖아요. 1, 2, 3주택.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예정지라든가 이런 물건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발이 확정된 물건이 있다든가 이렇다면은
굉장히 투자의 성과가 훌륭한 거죠. 개발 물건을 계속 가져가면서도 내 집을 거주택을 계속 좋은 곳으로 이동해 가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실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똘똘한 한 채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일석이가주 이주택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징검다리 방식만을 찾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해지는 게 지금 이번에 그 거주택 비과세 혜택이 주는 큰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리가 혜택을 많이 잊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지금도 굉장히 혜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조금 짚어봐 드린다면, 일단은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합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게 가능해도 의미가 없었던 게, 이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 혜택이 사라져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 다 모든 전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받았지만, 이제는 이게 어디 빼고 강남 3구와 그리고 용산을 제외하면 이 혜택을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안 되고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 제외, 이것도 혜택이 지금 가능한데, 이거는 별도의 혜택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하면 2024년 1월 10일부터 올해 말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에 임대사업자로 취득을 하면 취득세 중과 제외, 그리고 취득세 판단 시 주택수재, 이게 뭔 얘기냐면 취득할 때도 이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에 대한 중과를 얘는 해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 판단할 때 제외. 그러면 이건 뭐냐? 내가 이제 집을 하나, 원래 거주주택 하나 갖고 있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할 주택을 이 기간 안에 사서 취득을 하게 됐을 때, 세 번째 주택을 살 때 얘가 규제지역, 세 번째 주택이 규제지역만 아니면은 두 번째 주택이 어떻게 돼요?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거 두 주택대가 되니까, 원래는 3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되죠. 중과세를 내게 되는데, 그거 없이 두 주택으로 봐서 얘 역시 세 번째 주택 역시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한 혜택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여전히 지금 올해 말 안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면 이 혜택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기준으로 6억, 그리고 이게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그러니까 매입하는 매수가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은 3억 이하일 때 가능한 상황이고요. 요게까지가 이제 임대사업자로 장기 임대주택 보유 시 혜택이고요. 밑에는 제가 참고용으로, 꼭 임대사업자 아니어도 지금 소형 신축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취득을 사용 승인된 주택, 올해 말까지 이제 준공인한 주택을 이제 매수하시게 된다면, 2024년 1월 10일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그 사이에 준공된 주택을 매수한다면 취득세 중과 제외, 그리고 주택수 제외 혜택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고요. 자, 장기임대주택이 이렇게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계속 무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난 혜택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하나 더 매력적인 제도가 부활했어요. 바로 단기임대사업자, 단기임대주택에 대한 부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4년짜리 단기임대가 있었고, 이제 세제 혜택까지 하면 5년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없어졌고요. 근데 임대 기간을 최소 6년까지를, 최소한 6년이에요. 6년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단기임대주택이 6년짜리가 부활한 겁니다. 6년짜리가 부활한 거고요.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상한을 잡았어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인데, 수도권 4억, 비수도권은 2억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증가율 5% 유지하는 거, 이거는 임대사업자 모든 임대주택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이고, 참고할 것은 소재지가 조정 대상 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아까 강남 3구랑 용산은 제외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2025년 6월 4일 이후의 등록분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수도권 4억이면은요, 이거 굉장히 높은 가격대가 가능해요. 서울의 빌라가 6억에서 7억. 또 어떤 물건들은 더 많은 8억대 물건까지도 가능하다. 이걸 제가 뒤에서 예시를 설명드릴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재개발지, 정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는 곳들, 호가는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공시가격은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공략하기에 굉장히 좋단 말이죠. 이런 게 있고요. 자, 단기 임대주택도, 단기 민간임대주택도 세제 혜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거 회수 제한 없이 계속 받는 거 가능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 가능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어차피 제외되어 있는 자리에만 임대 등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고요. 취득세 중과 제외 이 부분은 지금
단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내용이 없었던 부분이라서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모르겠어서 물음표를 쳐놨지만 아마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거는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음표 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사업자 부활로 인해서 이제 어떤 뭐 빌라를 한 채 가져가서 내가 임대사업자로 운영하면서 거주택을 계속 비과세를 움직이는 전략이 가능하다 보니 똘똘할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은 환경이었던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빌라 매수가 또 다른 기회의 시장이다. 저는 좀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빌라 하면 그 이름 자체가 이미 우리가 주는 그 느낌이 뭐 전세 사기 이슈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뭐 전세 보증보험 관련해 가지고 126%또 뭐 110%를 내린다 이런 악재들만 생각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빌라라는 이름 아래에는 다양한 이제 서브네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재개발. 그죠? 빌라가 다 재개발은 아니지만 어떤 빌라는 재개발이고 또 재개발 중에서도 뭐 신속통합기, 신통기획으로 들어가는 물건도 있겠고 또 모아타운 되는 것도 있겠고 모아타운 또 역세권 재개발 되는 물건도 있고 공공재개발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빌라에도 이러한 선택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어떤 것에도 구역에도 묶이지 않을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 사실상 빌라인 것입니다. 묵직한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무겁기도 해서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는 사실 빌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력이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뭐예요? 지금 할인가로 매입이 가능하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뭐예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세제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 지금 이제 1월 18일부터요. 수도권 공시가격 5억이야.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보유, 비아파트입니다. 비아파트. 그러니까 빌라나 뭐 이런 소형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를 보유했거나 하고 있거나 했다가 매도를 했을 경우에도 뭐예요? 청약시에는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청약시. 갖고 있어도 그리고 갖고 있다가 팔았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빌라를 4년을 보유하고 지금 팔아서 무주택 기간 1년이 있다. 그러면 총 5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약 가점이 최대는 32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2점.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빌라를 매입해서 내가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간까지 다 가져갈 수 있고 특히나 특공, 신혼부부나 노부모 부양 특공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공시가격 5억 이하면은 아까 우리 임대사업자 등록은 4억이잖아요. 단기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더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혜택이 굉장히 크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이제 임대 등록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내 집은 비과세 받는 전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이제 한번 재밌게 구상을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집을 먼저 A라는 빌라를 사요. A라는 빌라를 사서 공시가격 뭐 3억대 빌라를 개발이 기대되는 물건지를 하나 삽니다. 한강변에 있는 물건 하나 삽니다. 그리고 청약 도전합니다. 청약. 어차피 무주택 자격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운 좋게도 아파트를 또 당첨받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지금 집이 두 채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 받고 얘는 뭐예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됩니까? 거주주택 비과세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비과세 받고 2년 거주한 다음에 팔아. 그리고 딴 데로 가서 또 아파트를 사고. 그러다가 얘는 어떻게 돼요? 개발이 돼서 또 다른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가능한 것은 한시적으로 이 빌라 시장이 너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어떤 방향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라는 것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에 기회는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아파트를 이제 어떤
그 조세 특례를 해서 비과세를 계속 얘를 비과세로 계속 받으면서 다른 아파트를 사도 얘는 비과세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2012년, 13년도에. 그 당시에는 미분양 나는 주택을 내가 매입을 하면 얘는 세금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수도권에 좀 끝자락이다,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 곳들은 사실은 아파트 분양 안 받으려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미분양 나는 것들을 그렇게 접근하신 분들은 세제적인 혜택을 받았다고요. 근데 그런 곳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 가격이 3배, 4배 막 이렇게 뛰어버린 거예요. 동탄이라든가 또 송도라든가 이런 곳에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기에 가서 그 물건 하신 분들은 남들은 다 안 할 때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신 거거든요. 근데 똑같다고 봐요. 언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빌라 누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때 정말 막 세금 혜택이 되게 많을 때 그때 했었어야 됐는데 벌써 그게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요즘 빌라들 가격이 너무 무거워서 못 사. 이제 세금 혜택도 이제는 적어져서 못 사.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빌라로 해서 집을 그렇게 가져가는 전략이 매력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지도를 하나 캡처해 왔는데 여기는 이제 네이버 매물에 있는 물건인데요. 부가현 상구역에 있는 매물입니다. 매매 가격이 7억 중반이에요. 7억 중반. 좀 가격이 착한 물건을 가져오긴 했는데요. 근데 이 물건이 공시가격은 얼마인가 찾아봤더니요. 공시가격은 2억 8,40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지층 물건이니까 조금 가격이 싸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부가현 3구역이 지금 개발 사업 진행되면서 부가현 2구역 좀 말이 좀 많고 시끄럽긴 하지만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입지의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가능하고 이거 가지고 있어도 뭡니까? 내가 청약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되는 거예요.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매가가 높고 이런 물건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물건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의 사고가 우리가 막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 여기는 염리 4구역입니다. 염리 4구역. 이제 사업 진행 이제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요. 근데 입지가 너무 좋죠. 이대역 바로 앞에 있고 이쪽에 마포그랑자에 있고 여기는 마프 프레스티지자에 여기는 지금 가격이 22억에서 23억 합니다. 아파트가 그 전용 84 타입 85 타입이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매물은 6억, 7억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진행이 조금 가려고 하니까 더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얘 공시가격 얼마냐? 찾아봤더니 2억 1,800이더라. 얘 역시 뭐예요?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고 이거 갖고 있어도 무주택 자격 유지하면서 청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뿐 아니라 지금 상당수 많은 지역들,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역세권 입지 아니면은 뭐 한강변, 자양동이라든가 역세권에 있는 어디 지역들 이런 곳들이 지금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공시가격으로 기준으로는 저렴한 곳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선점해서 내가 해놓고 다른 투자로 이렇게 방향을 같이 움직여갈 수 있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각자의 어떤 투자 성향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은 나올 수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회라는 것은 남들이 좀 안 보는 곳에서 오히려 나오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금 똘똘한 한치 집중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지금 이 틈새를 노리는 전략을 활용했을 때 그 어떤 투자의 결과치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물은 좀 싸게 약간 할인가에 사는 어떤 환경이 될 것이고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혜택을 잔뜩 받을 수 있으면서도 또 이제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것들의 가치가 많이 확장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전략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비사업 쪽이 굉장히 앞으로 계속 부각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 신축의 매력도가 너무 높은데 너무 가격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고 새 아파트 시세도 지금 무겁게 많이 튀어 올랐다 보니까 이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정비사업 재건축이죠. 재건축도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정비사업 재건축 아닌 다음 선택지는 뭐냐? 재개발.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접근이 쉬운 전략은 뭐냐? 극초기 재개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투자의 방향을 좀 다각대로 이렇게 모색해 보시는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에 좀 도움되는 내용들로 꾸준하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